자,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인생 2막을 여는 분들이 한국인들이 꽤 있다. 이거 되게 생소한데 왜냐하면 캐나다나 호주 같은 데 이민 간다는 분들은 많이 봤지만 아프리카로 인생 2막이다? 어떤 얘기입니까, 이 기자?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생소한 내용일 겁니다. 네. 근데 실제로 찾아보면은 지금 아프리카에서 인생의 두 번째 이제 삶을 또 살고 계시는 그 시니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최근에는 한국에서 공대 교수, 그러니까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죠. 네. 공대 교수나 의사 이런 분들이 특히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현지에서 매우 환영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것처럼 대학의 교수 같은 거를 교수하시던 분들이 저쪽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장규 총장님이라는 분을 구체적으로 만나셨다죠? 네, 이번에 에티오피아 취재를 바로 통해서 이분이신가요? 아닙니다. 다른 분이신데 네. 이번에 에티오피아 취재가 있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계시는 이제 저 분이신데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를 하다가 2011년에 은퇴를 하고 에티오피아의 과학기술 전문 대학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카이스트 같은 이제 정부가 운영하는 이공계 특성화 대학인데 이 대학의 총장이 됐습니다. 네. 한국의 그 발전된 과학기술, 특히 30, 40년 동안의 중공업이나 첨단 과학을 이제 발전시킬 그 노하우를 얻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이장규 교수를 총장으로 이제 스카우트해 간 겁니다. 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어떤 인연으로 저기 가게 되셨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생소한 나라인데. 네, 그 에티오피아 정부의 자문관 활동을 하던 또 다른 이제 대학 교수가 추천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에티오피아 교수 총장으로 임용이 됐고 또 현재 가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존의 이제 정책들을 많이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은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대학을 처음에는 종합대학으로 육성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의 어떤 그 카이스트의 성공 사례를 예로 들면서 과학기술부 산하의 특성화 대학이 되어야 되고 또 이공계에 특화된 교육 모델을 이제 추구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조언을 했고 또 그것을 에티오피아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직접 인터뷰를 하셨는데 에티오피아에 사시는 거 만족하신답니까? 어떠십니까?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이제 우리나라는 많이 다르고 또 힘든 면도 있겠지만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3, 40년 전에 자신이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유학을 갔던 그런 이제 그 환경에 한국이 사실 많이 생각이 나고 또 그런 만큼 가진 노하우와 지식을 전수해주면 굉장히 학생들이 빠르게 반응을 하고 또 열성적으로 이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람이 크고 또 뭔가 큰 변화를 내가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 때문에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네, 이 총장님 같은 분이 한두 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간다 출장 갔을 때도 이런 분들 만나셨습니까? 아니면은 소식을 들으신 건가요? 네, 또 다른 이제 그 케이스가 있는데 먼저 말씀드린 말라위 취재를 같이 갔었던 굿네이버스 이 그 국제 NGO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민드경 교수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한양대학교 의대 교수.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또 다른 이제 그 아프리카의 굉장히 여건이 어려운 나라죠. 탄자니아. 탄자니아에서 매년 한 두 차례 정도 방문을 해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쪽 나라들이 이제 식수가 안 좋고 조금 보건 환경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생충이 많습니다. 그 기생충으로 인한 병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기생충 전공 교수기 때문에 현지 의사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하고 또 직접 환자도 보면서 이제 조언을 하고 굉장히 그 기생충 감염률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이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봅시다. 공대 교수님, 그리고 의사 선생님 이런 분들인데 꼭 그렇게 뭐 교수님이나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도 우리 뭐 지역에 은퇴하신 분들이 다양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기여하면서 제 인생을 시작하실 그런 기회가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그 과학기술이나 의학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건축이나 뭐 물 관리나 무역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을 원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해외 원조 단체죠. 저기 외교부 산하의 코이카가 있는데 코이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은퇴자나 은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 프렌즈 자문단이라는 활동인데 이 활동은 이제 매년 한 수십 명에서 한 100명 정도를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실무 경력을 보유한 그 전문가들로 이제 퇴직 예정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선발을 하는데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고 또 특정 분야에 대한 기술이 있으면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도 굉장히 다양하게 뽑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20, 30개국 정도가 보통 이제 매년 뽑고 특히 이제 중남미와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이 지역의 나라들을 많이 그 대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어떤 그런 지원이 국가적으로 가는 건가요?
네, 주거비를 포함해서 현지 생활비를 약 4,000달러 지원을 하고 네. 또 현지 활동비도 매월 500달러씩 지원을 합니다. 네. 또 왕복 항공료라든지 보험료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저기 말라위나 아프리카 얘기를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이세영 기자한테 마무리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네. 아프리카에 가서 제2의 인생을 사시고 싶은 생각이 드시던가요? 이번에 갔다 오시면서. 저는 아직 그 제2의 인생을 살 정도의 나이는 안 됐습니다, 아직은. 네. 하지만 저에게 나중에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제 네. 생각에는 한 번쯤 어떤 새로운 보람을 찾고 또 새로운 인생의 도전거리를 찾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모범적인 답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세영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세영 기자는 여기서 보내드리고요.